약물을 중단하고 1년 내에 9.6kg이 다시 요요가 왔고요. 완전히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평균 2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 닥터 K 김진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위고비죠.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한 달에 몇 킬로가 빠졌다, 운동도 안 했는데 식욕이 뚝 끊겼다, 이런 후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주사 맞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마법 같은 주사일까요? 빠졌던 살은 과연 계속 유지될까요? 부정적인 답변이 떠오르긴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가 어떤 약이고 부작용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 필요한 약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위고비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위고비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장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약으로 만든 주사제예요.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은 음식을 먹고 나서 배부름을 느끼게 해줘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 호르몬의 작용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위고비는 이 효과를 최대 7일까지 작용하도록 해서 소량의 식사로도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위고비 주 성분인 GLP-1을 이용한 약물은 원래 처음에 당뇨병 치료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FDA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젬픽을 환자들에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 당뇨 조절과는 다른 부수적인 체중 감소 효과가 추가로 있다는 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1년에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로 다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젬픽과 위고비는 같은 겁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럽, 캐나다,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서 위고비가 판매 중이에요. 위고비는 식이 조절이 핵심입니다. 약의 힘을 빌려서 사실 거의 굶다시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용 후기들을 보면 입맛이 없어진다, 몇 입만 먹어도 그만 먹고 싶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약을 중단하면 강제로 주입했던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식욕이 다시 막 솟을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다이어트로 굶주렸던 몸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가득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근육은 안 늘고 지방만 늘어나는 형태로 살이 찌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위고비를 맞으면 나중에는 요요가 금방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유럽 비만학회에 발표한 결과를 볼게요. 연구팀은 위고비를 포함한 GLP-1 계열의 약물 8가지를 6,300여 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관찰 연구를 했는데,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평균 8kg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중단한 뒤에는 10개월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갔어요. 특히 위고비나 마운저라 같은 고효능 주사를 맞은 1,465명만 따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1년 동안 평균 16kg를 감량했지만 약물을 중단하고 1년 내에 9.6kg이 다시 요요가 왔고요. 완전히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평균 2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현상은 단순한 요요 현상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이어트보다 다시 살이 찌는 경향이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식이요법으로 살을 뺐을 때 체중이 돌아오는 데는 평균 5년 정도가 걸렸는데,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1,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비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방식을 전체 개선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면 체중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고요. 사실 핵심을 찌른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을 계속 맞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 효과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요. 이 무릎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2024년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내용인데, 비만인 환자가 주 1회 위고비를 맞았을 때 1년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체중이 감소를 해서 몸무게의 총 10에서 12% 정도가 빠졌는데, 4년 동안 꾸준히 맞은 그룹에서는 평균 10.2%의 체중 감량만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4년을 유지한 것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있는데, 이 연구는 처음에 8,80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4년 후까지 남아서 최종 데이터를 대고 간 사람은 고작 921명밖에 없었어요. 10%밖에 안 되죠. 거의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고비를 무료로 제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0%의 환자가 도중에 드랍이 된 건데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편함과 부작용 때문입니다. 위고비의 부작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 쪽 문제가 가장 많고, 탈모가 심해졌다라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어지러움, 두통도 있고요. 드물지만 담낭염이나 췌장염 같은 심각한 부작용까지도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 2025년 6월에는 유럽 의약품청인 EMA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세마글루타이드 약
약제에 1만 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에 의한 실명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어요. 1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면 굉장히 드물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약을 수백만 명이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현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체중 감량을 통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건강은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약을 끊고 요요가 시작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좌절감과 무기력함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약은 대체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대한비만학회, 식약청, 미국 FDA의 기준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상 체중인데도 날씬해지려고 맞는 사례가 종종 보이고 비싼 가격 때문에 일부러 센 용량을 처방받아서 임의로 나눠 먹기를 한다는 글도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고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위험한 약물 오남용이에요. 위고비는 전문의의 판단 아래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맞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날씬해지려고 사용하는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약은 임상실험도 비만이나 과체중인 환자들로만 이루어졌고요. 정상 체중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식증, 생리불순, 호르몬 교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위고비라는 약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쓰이면 분명히 훌륭한 치료제예요.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하거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체중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유용한 치료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암이나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비만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병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결국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질환들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약물을 이용해서라도 비만을 잡으면 이런 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어디까지나 보조도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꾸준한 식습관, 운동, 생활 습관의 개선 없이는 약을 아무리 맞아도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혹시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젯바운드 같은 다른 신약 출시를 기다리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멈춰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이 약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지, 언제까지 사용할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말이에요. 당장의 숫자보다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서 요요 없는 진짜 건강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전민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